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12명이 탄 통영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김해 한 음식점 차량 출입로가 인근 도로 확장 공사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취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LH 입주민들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예선을 뚫고 올라온 9팀이 수준급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18일 밤 11시 7분쯤 통영시 도청동 앞바다에서 50대가 바다에 빠졌다 통영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통영 어선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선원 12명을 태운 어선은 제주도 서쪽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불이 났는데요. 해경은 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구조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뒤집힌 배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해경 경비 함정이 사고 해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선체 절반 가까이가 불에 탄 뒤였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선원 11명이 실종됐습니다. 뒤늦게 발견된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선박은 29톤 갈치잡이 통영 어선으로 한국인 6명과 베트남인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구조 소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배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 전화는 꺼져 있어 지금 계속. 배에서 불이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19일 아침 7시 5분. 같이 조업하던 어선이 사고 선박을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자동 선박 식별장치 수신기에 마지막으로 잡힌 사고 어선의 신호를 토대로 당일 새벽 4시를 전후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영시청에는 실종자 가족과 사고 현장 지원을 위해 사고 수습 대책반과 범정부 수습 지원단이 같이 꾸려졌습니다. 어선 화재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통영시에서도 사고 수습 대책반을 꾸린 만큼 사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경은 실종 선원들이 강한 파도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감안해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LH 입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공연이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9팀이 수준급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경쾌한 춤 사이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댄서들이 매혹적인 벨리 댄스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진주 솥대쟁이패의 익살스러운 공연에는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수준급 공연을 선보인 이들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전국에서 모인 LH 입주민들입니다. 본사에 와서 이렇게 공연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저희가 슈퍼스타가 된다는 게 정말 행복했고 뿌듯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고생한 그 보람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입주민들의 문화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번째 LH 슈퍼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6월부터 서류 심사와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9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LH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진주에 사시는 그런 진주 시민들과 같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입주민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LH와 입주민이 함께 만든 공연이 이웃 화합과 정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수십 년 동안 멀쩡히 사용했던 출입로가 갑자기 막혀버린다면 어떨까요? 김해 진역의 한 음식점의 차량 출입로가 도로 확장 공사 이후 사라지게 됐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입장으로서는 황당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출동,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공사가 한창인 진영읍 일대입니다. 진영 2지구 택지 개발 사업 중 하나로 4차선인 도로를 6차선으로 넓히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 등을 추가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확장되는 도로역, 음식점은 공사가 달갑지 않습니다. 작년 매출에 비해서 우리가 반 이상 떨어지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 집은 장사를 안 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도 흙더미가 쌓여가 있었고 저쪽에도 흙더미가 쌓여가 있었고 차가 못 들어올 정도로 쌓여가 있었거든요. 한 대서 정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끝난 후입니다. 차량의 주출입구인 이 통로를 도로가 확장되고 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가게의 주요 출입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이 출입구는 완전히 봉쇄되게 됩니다. 법적으로 교차로에서 70m 구간은 진출입로를 낼 수 없습니다. 이 음식점은 교차로 코너에 있어 원래 진출입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가게 측은 수십 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해왔던 출입구가 불법이란 사실이 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차로가 생길 당시 해당 진출입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어느 곳에서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 30년 동안 썼어요. 이거 땅 자체가 논이었을 때부터 진입로를 안 내주겠다 하면 우리가 땅을 안 팔았을 건데 LH에는 땅을 당연히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국토에서는 법대로 해라. 국토관리청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직접적인 진출입은 현행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입장에서는 사장님께서 30년 동안 그렇게 무단으로 쓰고 계셨다고 해서 지금 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불법으로 쓰셨던 거니까 사실 알고 이제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점 측은 출입로가 바뀌거나 사라지면 운영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찌 먹고 살기고 내가 내 평생 버린 재산 요 하나뿐이 없는데 길 들어오고 나가고 그 점용을 내줘야 된대. 이들은 기존 출입구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개교한 지 1년도 안 된 진주 혁신도시 충무공초등학교가 증축 공사에 나섰습니다. 학생 수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학기 중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학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나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충무공초등학교. 학교 뒤편에는 땅이 파여져 있고 철골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 앞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학생 수 증가가 불가피해졌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 2063세대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 한 세대의 아이들이 취약 연령 아동들이 한 명씩만 있어도 2063명이 늘어난 겁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예측 인원을 잡고 12교실을 지금 정축하고 있습니다. 지어지는 건물은 지상 3층 높이로 총 12개의 교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충무공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한 학교입니다. 문을 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학교 증축 공사에 들어간 겁니다. 공사는 내년 5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 공사 시기가 학기 중과 맞물려 있다 보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학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년 5월 말 완공 이후 아이들의 반이 재편성돼야 하는데 중간에 반을 옮겨야 하는 등의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빨리 받아들이는 성향이거나 이러내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저희 아이의 성향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은 돼요.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급 과밀은 다른 학교에서도 반복되었던 문제인데
늘어날 세대 수를 왜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일단 개교부터 하고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개교 전부터 상당한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현 학생 수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향후에 일어날 바로 코앞에서 일어날 행정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다. 진주교육지원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 당시 근처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늘어날 인원수를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공사는 예산 편성과 용역이 끝난 기간에 맞추다 보니 학기 중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6월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저희가 7월쯤에 공사 발주를 해서 9월 24일에 중앙 조달 계약을 요청해서 아파트 입주가 내년 7월 8일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배치되는데 그게 문제가 없도록 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교한 지 1년도 안 돼 증축이 진행되는 학교. 불가피해진 공사에 학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얼마 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해운대, 수영, 동래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호가가 1억 원 이상 뛰어오르는 곳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과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효과가 해운대, 수영, 동래구를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61% 하락했고 올해 3.67% 하락세를 이어가던 부산 부동산 시장은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평균으론 0.1% 상승세를 보인 반면 해운대구는 0.42%, 수영구 0.38%, 동래구는 0.21%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매매 거래 분위기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해운대구는 우동, 중동을 중심으로, 수영구는 남천, 광안동, 신축 위주, 동래구는 영윤, 온천동 주변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 일주일 새 호가가 1억 원 이상 뛴 곳도 있습니다. 쏟아지던 매물은 사라지고 아파트 가격을 수천만 원씩 올리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정 지역이 해제되기 한 이틀 사흘 전에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5천만 원이나 1억 가까이 되는 호가를 부르면서 계약을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배액 상환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해제 이후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해운대구 센텀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7.7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는데 올해 부산에서 신규 청약한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부산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건 분명해 보이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외지인의 원정 투자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분위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정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또 다시 그 투자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이성을 찾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전반적으로 내년 봄 이사철로 접어들면은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지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과열 양상은 수개월 내 안정기에 접어들겠지만 지역 내 초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8일) 밤 11시 7분쯤 통영시 도천동 앞바다에서 52살 A씨가 바다에 빠졌다 통영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A씨 딸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순찰팀과 함께 안벽 체인을 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A씨를 7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응급처치를 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등 지역 진보정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경남 지역 진보정당과 정치개혁 경남행동은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제도적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방침이며 오는 23일에는 국회 개혁을 촉구하는 여의도 불꽃 집회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와 한돈협회가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고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자 두 기관은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고 한돈 2.7톤을 사회복지시설 32곳에 전했습니다. 시청 구내식당 점심 식사에서는 삼겹살과 수육 200kg을 제공해 시식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김해시는 또 학교와 기관, 사업체 204곳에 공문을 보내 돼지고기 소비 확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김해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5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881억 원, 즉 12% 증가했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5,92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25억 원 늘었고 지방세가 164억 원 늘어나는 등 세금으로 거둔 수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해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며 사회복지와 보건 예산의 40%가량을 투입하고 문화관광의 10%, 환경보호정책의 8% 등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내륙 지역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안과 거창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에도 창원 10도, 의령 12도에 그치며 종일 춥겠지만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입니다.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 주말에는 다시 낮 기온이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든 해상이 맑겠고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빨래나 세차하기 좋겠지만 감기 지수는 높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